안녕하십니까. 코드 대표 하상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QIDS 코드 인텔리전트 드론 시스템의 영상 AI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퀴즈의 영상 AI 분석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딥스트림과 그리고 강력한 오브젝트 디텍션 추론 엔진인 욜로 V5와 또 그리고 메시지 브로커인 카프카가 같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통합적인 AI 분석, 영상 분석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고요. C++과 또 C, 파이썬을 가지고 사용자의 IT 시스템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프레임워크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희 영상 AI 분석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스템은 CSI 카메라라든지 HDMI 카메라 같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가지고 포착된 이미지의 정보를 일단 로우 포맷 데이터라고 하면요, 이 로우 포맷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온보드 컴퓨터, 즉 GPU가 탑재된 저희 드론에 장착된 온보드 컴퓨터에서 엔비디아의 딥스트림과 욜로 V5 또 카프카를 통해서 이미지를 디코드하고 또 프리프로세싱하고 트래킹 또는 인퍼런스에서 다시 또 우리가 RTSP 리얼타임 스트리밍 프로토콜로 변환해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와 클라우드 센터에 전송할 수 있는 통합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런 플로우는 딥스트림의 기본적 강력한 딥스트림의 스트리밍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그대로 모두 포함을 하고 있어서 내부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통합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미 딥스트림 버전 6까지 오면서 많은 실제 사이트에서 경험된, 검증된 어떤 시스템의 기능 같은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서 안정적으로 실제 필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강력한 요즘 가장 오브젝트 디텍션 추론 엔진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또 그리고 가장 속도가 빠른 걸로 알려져 있는, 또 그리고 정확도도 상당히 버전 5까지 오면서 엄청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거의 비전 쪽의 오브젝트 디텍션 쪽은 욜로를 따라갈 만한 추론 엔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엔진 중에서도 버전 5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딥스트림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욜로 엔진은 버전 3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욜로 버전 5와 딥스트림을 결합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통합을 해냈고요. 또 그리고 딥스트림과 함께 카프카 오픈소스의 MQ인 메시지 브로커죠. 이 MQ인 카프카를 통해서 검출된 이미지의 메타 정보를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나 메시지 데이터 형태로 관제센터나 클라우드 센터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퍼블리싱 또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빙의 아키텍처도 같이 프레임워크 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좀 자세한 비디오 스트리밍 아키텍처에 대해서 내부적인 스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과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듈들이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서 포착된 이미지는 비단 카메라뿐만 아니라 RTSP 프로토콜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이미지도 모두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캡처된 이미지 데이터 또 비디오 정보를 우선은 추론 엔진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 형태로 디코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디코딩이 끝나면 그 이미지의 사이즈라든지 또 그리고 이미지를 변형하는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모듈 형태로 그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각각의 플러그인의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아웃풋의 이미지 또 비디오 데이터를 얻기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 완벽하게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과 타이틀리 커플드하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C라든지 C++,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개발 프레임워크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배치 작업을 거쳐서 DNN에 집어넣기 위한 배칭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요. 그 배치 프로세스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욜로가 DNN의 엔진을 가지고 사물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 또 클래시파잉, 또 세그멘테이션 같은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끝난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에서 포착된 이미지를 박싱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박싱 처리된 데이터를 트래킹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킹된 이미지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스트리밍 싱크를 거치게 되고요. 스트리밍 싱크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상의 센터에 이미지를 보내주기 위한 그 아웃풋 과정, 디스플레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또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메시지 브로킹도 여기에 여기 지금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카프카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이제 딥스트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딥스트림은 사실 이제 G스트리머의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사실 그대로 들고 와서 거기에 엔비디아 특유의 GPU에 강화된 이제 CUDA라든지 TensorRT 같은 부분들에 대한 강화된 이미지 처리 그리고 속도 그리고 추론에 대한 속도 측면에서의 보다 강력한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그 개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그 AI 분석 시스템은 딥스트림에 기반한 그 분석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딥스트림 파이썬 API와 그리고 이제 C++ 그리고 C의 API들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쉽게 파이썬이라든지 C, C++로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에 맞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웹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CRI 또 내지는 그 터미널이라든지 하드웨어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프레임워크 자체가 유연하고 또 딥스트림의 모든 기능을 쓸 수도 있으면서 뭐 카프카라든지 또 다른 이미지 프로세싱 또 그리고 사용자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 같은 부분들을 완벽하게 지원해 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QIDS의 AI 분석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추론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욜로를 사용하는데요. 욜로는 파이토치를 통해서도 파이토치만 가지고도 이제 욜로 V5에 대한
커스텀 데이터셋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지 학습, 그리고 또 개발 같은 거, 모델 개발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타오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딥스트림에서 제공하는 모델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이 모델을 처음에 사용자의 사이트에 맞게끔 개발하거나 최적화할 때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툴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킷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욜로 같은 경우에는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레스넷이라든지 피플렛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쓰는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데이터셋만 준비가 되면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플론할 수도 있고 생성할 수도 있고 또 트레이닝 커스텀 데이터셋을 가지고 새롭게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텐서RT를 가지고 시리얼라이제이션해서 저희 QIDS에 탑재된 드론에 탑재된 컴패니언 컴퓨터에서 최적화된 성능으로 추론 엔진이 동작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툴킷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다 저희 퀴즈의 드론에 탑재된 온보드 컴퓨터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이 추론은 사실 그렇지만 학습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상에 독립된 학습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학습 서버에서 대부분 이제 이 TO에서의 옵티마이징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결과로 나온 커스텀 AI 모델이 보통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AI 모델의 10배 정도의 빠른 속도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엔비디아 쪽에서 다 검증이 돼서 테스트 벤치마크를 통해서 나온 결과 자료인데요. 우리가 실제 AI를 사용자의 사이트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에 또 그리고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 추론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최적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학습된 모델의 데이터를 보통 일반적으로 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이전에 최초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완전히 스크래치부터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미 오픈된 공개된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검출한다라고 한다면 피플렛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이미지 분류 작업이라든지 어떤 이미지에 대한 분류, 개와 고양이, 사람 이런 것들을 분류해 내기 위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좀 특화된 에피션넷에서 제공하는 에피션넷 기본 모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의 마스크만 특별히 검출해낼 수 있는 페이셜에 대한 페이셜에 특화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자동차만 특별히 분류해내기 위한 베이클 클래시피케이션에 특화된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기본 모델들을 엔비디아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모델주라고 하는
모델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요. 보통 이제 모델주라고 하는데요. 딥러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 요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모델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제 뭐 딥러닝을 그 모델을 처음부터 생짜로 개발을 해서 이게 처음부터 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이 딥러닝에 대한 높은 지식도 필요하고 깊은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모델주 쪽에 보면 이미 그 만들어진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오픈되어 있는 많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검출하는 것들이 뭐 웬만한 관공서라든지 병원 같은데 문 앞에 다 달려 있는데요. 다 페이스 디텍션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페이스 디텍션 모델 중에 마스크만 검출해내는 그런 이제 모델, 기본 모델들도 다 이 모델주 같은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져다가 옵티마이즈하고 보다 강화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저희 퀴즈의 비전 AI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인 타오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서 10배가 빠른 또 그리고 10배가 더 정확해진 실제 사이트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생성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좀 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도식화시켜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NGC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 쪽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모델주 레포지토리가 되겠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모델주 사이트에서의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에밸루에이션을 해서 그 에밸루에이션을 트레이닝을 해서 기본 트레이닝에서 에밸루에이션이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옵티마이즈 된 그 새로운 모델을 플론 시키게 되고요. 그 플론된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시 또 리트레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데이터를 넣어서 다시 또 리트레인을 시켜서 보다 정확성을 높이게 되고요. 다시 또 이밸루에이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처음으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뭐 내지는 리트레인 후 단계의 리트레인을 다시 해서 가장 옵티마이즈된 그리고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다음에는 트레인드 모델을 TensorRT를 통해서 INT8로 속도를 또한 기본 모델보다 한 10배 정도 빠르게끔 속도의 그 최적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된 그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 엔진보다 10배가 더 정확하고 10배가 더 빠른 커스터마이즈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감지된 그 사물, 즉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디텍트된 오브젝트들은
이미지 박싱 처리가 된 이미지도 같이 이제 클라우드 센터로 가지만 또 어떤 물체가 검증이 됐고 그 물체가 지금 뭐 어떤 색깔인지 또 내지는 차의 종류가 뭔지라든지 뭐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카프카를 통해서 메시지 데이터 형태로 같이 보내주게 됨으로써 후단의 클라우드 센터에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같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제가 시연을 통해서 저희 그 카프카 이미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지금 드론에 탑재된 그 AI 컴퓨터 모드고요. 이쪽에 지금 접속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접속된 상태에서 이제 그 욜로5 엔진 추론 엔진을 가동시키고 딥스트림의 프레임워크를 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실행 명령어는 ds 앱으로 실행을 시키면 되겠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드론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실제 이제 온사이트에서 이제 사용하게 될 적에는 드론에 탑재된 이 컴퓨터는 드론에 전원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서비스의 형태로 실행이 돼서 뭐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해서 특별히 명령을 치지 않아도 되고요. 자동으로 서비스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실행을 시켜주고요. 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VLC 같은 미디어 재생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드론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RTSP 프로토콜이 지원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이런 형태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이 그대로 사용자의 PC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딜레이는 약 1초 미만에 보시다시피 딜레이는 한 1초 정도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딜레이에 대한 부분은 네트워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되면 더 빨라질 거고요. 또 그리고 RTSP의 좀 특성상 약 한 1초 정도의 딜레이는 사실 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딜레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RTSP를 안 쓰고 TCP나 UDP의 데이터를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딜레이 타임을 1초보다 짧은 0.5초 같은 짧은 시간으로, 즉 P2P로 그 데이터 센터와 드론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면 보다 빠른 속도로 영상의 싱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드론에서의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지 정보를 받아오고, 또 욜로를 통해서 지금 사람, 그리고 뭐 TV 모니터, 그리고 랩탑 컴퓨터, 뭐 의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고요. 감지된 오브젝트가 트래킹 하기 위해서 트래킹 넘버가, 아이디가 매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동을 하더라도요, 이 아이디는 지금 변하지 않고 이미지 오브젝트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그 쿼드에서 개발한 인텔리전트 드론 시스템의 AI 분석 시스템, AI 영상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또 여러가지 SNS를 통해서 관련 자료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요즘 뭐 세종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 군 쪽에서도 그렇고요, 또 민간 경찰 뭐 이런 쪽 부분에서도 이 사물 인식과 추적을 AI를 그 드론을 통해서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뭐 그 지원을 해드리고 어떤 가이드라든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